주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송탄 출장소 건설도식과 건축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5, 6분 할애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 이제 공동주택이 송출 관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단지 수가 129개 단지가 있고 세대 수가 한 5만 2천. 그러면 1세대에 3인 할당을 하면 한 15만 명 정도가 이제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제 생활 패턴이 단독주택에서 이제 공동주택으로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면서 이웃 간 분쟁이 상당히 지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웃 간 분쟁도 그렇고 또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와의 일부 이제 갈등, 그리고 또 입주자 대표 회의와 또 일반 이제 주민자치하는 그 통장님들과의 갈등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뭐 이게 본청에서는 이제 주택과 소관인데, 그죠? 네.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저희 지역도 특히 구덕 신도시 같이 이런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뭐 층간 소음 관련이라든지 지금 아니면은 무슨 대책위원회 아니면은 그 뭐 동대표하고 어떤 그런 뭐 통장님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인적 어떤 그런 네트워크 중복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거 또 아니면은 어떤 그런 공동주택에 대한 뭐 권익 내지는 피해 사례 이런 걸 대변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불가피한 현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저기 이웃분쟁 뭐 조정위원회나 이제 시 차원에서 그런 건 하고는 있지만 초기 단계라 많이 미흡하고 아직 뭐 홍보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활용도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예. 저희는 그 출장소에서는 일단 할 수 있는 저기가 어떤 그런 것보다는 어떤 한계가 있을 거예요, 예, 분명히. 그래서 민원 한계, 뭐 예, 당면 한계가 현안 민원 위주로 최선을 좀 다하고 그런 것 있습니다. 같습니다. 이제 그런 민원들이 일반 이제 우리 선출직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뭐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또 관리사무소 쪽에 계신 분들, 예, 또 일부 이제 뭐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하시는 이제 통장님들 여러 부류에서 이제 각종 민원이 들어오는데 담당 주무관님들의 어떠한 그 대응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그 매뉴얼이 다 제각각 틀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저쪽에다가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더 분쟁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뭐 본청하고 당연히 협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어떠한 그 담당 주무관들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공동주택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이제 꼭 평택시뿐만이 아니라 뭐 전국적인 현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례, 무수한 사례, 뭐 회계 부정이 있다든지 또 이웃 간 그런 어떤 층간 분쟁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입주자 대표 회장하고 통장과의 어떠한 그 분쟁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례 그 유형별로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또 어떻게 결론이 나서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그런 좀 여기에도 뭐 해놓으셨지만 사례집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매뉴얼을 철저하게 좀 지켜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관청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좀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기왕하는 거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그냥 그 초기에 모든 걸 진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수수방관하듯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의 소지를 더 불쏘시개 역할을 하지 않게끔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웃분쟁 조정위원회, 이웃분쟁 조정센터가 분명히 있지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층간소음이라든지 그렇죠. 무슨 뭐 반려견 뭐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있다든지 뭐 이런 정도지 근본적인 어떠한 치유책이 될 수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하고도 충분한 상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광고물 지금 정리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현수막은 이제 뭐 많은 개선이 좀 이루어져서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불용 간판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 고정 간판 중에 불용 간판이 있죠. 쓰지 않는 간판들. 이게 이제 건물에 붙어 있다 보니까 건물주의 책임이긴 하지만 이런 거를 전 법적 책임 한계는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건물주에만 맡길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그 행정관청의 어떤 의지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불용 간판이라든지 또 그냥 공실이었을 때에 간판이 그대로 붙어 있는 거 그리고 돌출 간판 뭐 이런 그 법 테두리 바깥에 있는 밖에 있는 그런 그 유형의 어떤 간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관리를 과연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근데 뭐 그런 사유물에 대한 저기는 뭐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뭐 관여를 저기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이제 안 되는 그런 영역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뭐 위험하거나 어떤 그런 시민들한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저기 되는 뭐 당연히 그건 행정 지도 내지는 관리를 통해서 저기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기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불용 간판이나 이런 건 어떤 도심 전체의 어떤 미관이나 어떤 도심 미관이나 어떤 이런 걸 위해서도 저희가 좀 저기가 여력이 된다면은 좀 그런 적극적인 행정 행위를 그것 한번 저기 마련을 해서 행사하는 것도 뭐 좋다라는 저기가 있고요. 특히 지금 고독 신도시 같은데 아파트 무슨 상가라든지 전반적으로 그런 신도시 같은 경우에 간판을 그 걸을 때에 사전 경유제를 다 전면 시행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예, 회장님? 그렇습니다. 거기는 예외 없이 다 사전에 인가를 받고 또 현장 지도 받고 그 다음에 허가를 내주시죠. 이제 제가 사전 경유제에 대해서 잠깐 예.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용 간판하고도 또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예. 기존에 있는 업체에 가서 폐업을 했을 경우 그 자리에 다시 들어오실 경우 그 간판을 다시 사용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 전에 기본적인 거 폐업했던 그 간판은 제거됐는지 그것도 안내 드리면서 안내문과 동시에 말씀하신 사전 경유제를 확인 필요를 해주면은 그걸 갖고 영업허가 부서에서 그걸 보고서 영업허가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용 간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가 사실 이 간판, 광고 간판이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최고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현란한 게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을 정도로 좀 어수선한데 이런 게 이제 신도시 위주로 해서 이제 그나마 조금 고쳐지고는 있지만 구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용 간판들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용하지 않는 간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돌출 간판도 많이 있고 뭐 옥상에다가 뭐 이렇게 거치해놓고 그냥 폐기 처분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만 조금만 정리가 되더라도 그래도 도심 미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거를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이거를 철거 작업만 제대로 하더라도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비용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과장님 한번 이런 것도 좀 뭐 아이디어로 한번 내셔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제도 개선을 하실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본청하고도 상의 한번 하셔가지고 예, 좋은 쪽으로 한번 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 마치겠습니다. 예, 이윤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송탄 출장소 소관이라 딱 세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54쪽 한번 봐보죠. 지금 송탄 출장소 소관 장기 미집행 도로들이 한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그 자료에도 있다시피 전체 이제 202개 저기 노선 202개가 있는데 좀 시간이 있는 그 미집행 저기가 123개 그리고 지금 22년에서 24년까지 그 시기가 거의 다 이제 도래한 장기 미집행은 지금 79개 이 정도 있습니다. 지금 2024년 시효 대상 네. 그 장기 미집행 도로들에 관련돼서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맨 밑에 보면 네. 지금 예산 편성 등으로 인해 예산 미확보에 따른 보상 지연으로 지방채 발행 보상을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예. 이건 뭐 지금 미집행 도로에 대한 문제점은 뭐 송탄 출장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평택시 전체적으로도 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 지방채를 어디서 발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시에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거 198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 지방채 발행에서 승인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미집행 도시계 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면 최소 아마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일단 우선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1단계에서 실효가 된 우선적으로 다가온 어떤 그런 도로에 대해서 사업비를 편성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이제 시 재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지방채 재정이나 아니면 이제 LH 어떤 이제 토지 운영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장기 미집행 그 도로들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 저는 이게 상당히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빚을 내서 한다는 자체가 물론 이제 급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비비나 아니면 기타 뭐 다른 그 우리 예산에서 이걸 확보를 해가지고 가야지 그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이자까지 줘가면서 빚을 져서 한다는 자체는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다. 물론 지금 여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송탄 출장소 혹시 올해 세수 계획이 얼마였었습니까? 거치는 세수 계획이? 지금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좀 예, 보고를 했는데 예. 상당히 한 뭐 60% 이상, 음. 60% 이상 초과 세수. 그렇죠. 예, 추가 예.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 예. 추경에도 사실 한 1,000억 예, 정도가 그렇습니다. 더 반영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돈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됐든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그렇게 간다고 하는 거는 참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뭐 짧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됐든 순수계 잉여금이 나오던 아니면 초과 수입에 의해서 세금이 이렇게 거치던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될 게 채무를 갚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그 채무가 적절하게 우리가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또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추경재원으로 또 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미집행 도로들을 그동안 집행을 못 해오고 있다가 지방채로 발행을 한다. 글쎄 한번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빨리 집행을 해서 실효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부분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방법론상에서 어떤 게 옳은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문제의식을 한번 제기를 해봅니다. 건전 재정성 면에서 당연히 이제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그 기본이고 원칙이지만 아시다시피 이게 장기 미집행도로 규모가 원체 예산 규모가 크고 또 22년 올해부터 24년까지 당장 이렇게 실효가 되고 이제 시급하니 이건 어떻게든 해결은 해야 되겠고 시의 어떤 그런 뭐 재정 그런 여건이라는 게 이렇게 또 한계가 있고 하지만 그러면 추가 수입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마냥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야죠. 투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뭐 20년 동안 장기 미집행 도로나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을 하지를 못해서 일몰제로 해제되는 경우도 이제 우리가 많이 나오고 그러지만 그동안 그거에 대한 재원 대책도 세워놓지도 않고 그런 계획들을 세워놨다가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책임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제기하는 거는 당장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크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문제 제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55쪽에 보면 지금 그 송탄 출장소가 동어구 인전 동지역하고 그 다음에 면 지역이 이제 같이 있죠. 그렇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로등은 읍면에서 이제 대부분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이제 그 보안등이 그렇게 되는 거죠. 보안등이 이렇게 되고 가로등이 출장소에서 관할을 하는데 특히 이제 동지역 같은 경우는 출장소에서 직접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여기 지금 나온 예산 중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예를 들어서 서탄면이나 진이면 보안등 같은 경우는 서탄면이나 진이면은 제이되고 나오는 겁니까? 이게 지금 현재 개수들이 서탄면 진이면까지를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서탄면 진이면을 빼고서 지금 나온 겁니까? 저희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이제 동지역에 대한 이제 보안등까지 그렇죠, 출장소가 동지역이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서탄면이나 이제 그 이런 면 지역은 지역의 보안등은 별도로 네. 읍면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는 여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온 거는 동지역 것만 지금 보안등이 나온 저희 거고 출장소의 그렇죠? 동 지역까지 관리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면 지역과 서탄면이나 예를 들어 진이면 같은 경우 별도 예, 사업으로 별도 예산이 간다는 편성돼서 거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도로들을 보면은 이게 저기 포트홀 이게 이제 그 도로 포장들이 이제 그 주저앉아 가지고서 이렇게 생기는 게 있고 반대로 이제 그렇게 침하돼서 생기는 게 있고 반대로 이제 거꾸로 이제 어떤 물이 솟아서 이제 뭐 그 빠지면서 주저앉는 뭐 싱크홀이 있는데 지금 여기 그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포트홀하고 싱크홀 같은 게 좀 많이 발생합니까? 저희 출장소 지역은 이제 싱크홀보다는 이제 포트홀이 좀 많이 발생이 그러겠죠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예. 저희 도로유지 부서에서는 그래서 도로에 대한 관리청을 가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좀 포트홀에 대해서는 긴급히 대응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주전에 이 포트홀 같은 경우는 뭐 가는 데마다 거의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에 대한 대책들은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것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많이 파여서 안전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아까 우리 이은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오기 광고물이 지금 이제 뭐 지금 신도시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구도심 같은 데는 지금 대부분 보면 신고를 안 하고 오기 광고물을 설치한 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거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뭐 그거에 대한 전수조사된 거는 없고요. 이게 광고물 법에 보면은 한 병 길이가 5제곱미터 미만은
신고나 허가물 대상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소규모적인 것들이 좀 많이 위치해 있는 거는 이제 현실입니다. 이제 그 이상이 5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들은 허가나 신고를 맡으면 저희들이 이제 그거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데 그 이하는 신고나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저희들 갖고 있는 현황은 없습니다. 아, 현황은 없어요. 예, 예. 그런 간판들 중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뭐 상가가 폐업으로든지 아니면 바뀌든지 그러다 보면 그것들을 그대로 그냥 방치한 상황에서 가다 보니까 아까 우리 이윤아 의원님도 그런 문제점을 제시를 했는데 우리 평택시도 지금 보면 태평 아파트 같은 데 보면 간판 정비 사업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간판들도 한번 정비를 해나가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난립하고 진짜 보기도 좀 쉽지도 않고 그래서 또 어떤 때는 뭐 위험한 또 간판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그 전체적인 전수조사는 뭐 이게 지금 송탈 출장소뿐만 아니라 본청이랑 같이 좀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루 불법 현수막들은 지금 많이 지금 그 정비가 돼 있는 상황이죠? 지금, 여담으로 예. 좀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우영기 우리 송탄출장소장님 취임을 하셨는데 혹시 축하한다고 현수막 주위에 붙은 거 있습니까? 저는 여기가 고향이 아니라서 그런 게 없습니다. 학연 뭐 지연 이런 게 없어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 현수막을 수거를 할 때 출장소에서 수거를 해요. 그런데 수거를 할 때 보면 좀 불평등하게 공정하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시장님에 관련된 현수막 어디 있으면 안 떼요. 아까 마냥 그런 경우도 안 떼요. 그런데 다른 데 붙인 거는 금방 뗍니다. 하루도 안 지나서. 토요일, 일요일 날 빼면. 이게 대부분 붙이는 게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붙이면 불법으로 붙이는 데들은 그래도 이제 그 수거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하는데 평일 날 같은 경우는 금방 떼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이 정비가 됐지만 그 정비하는 것도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정하게 가는 게 맞거든요. 저도 그냥 하천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전에 그 안에 보면은 시장님 뭐 이렇게 환영하는 현수막 시장님이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주위 사람들이 그 단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 뭐 환영한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붙여놓는데 그런 것들은 또 오래 가더라고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게 공정하게 이거는 공정하게 해야 또 이런 게 정착이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그냥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물론 이제 앞서 질의하신 의원님들과 이렇게 겹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50쪽을 보시면은 아까 그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사실 저도 보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 하고 하는 내용은 우선 뭐 도심을 가꾸고 녹색을 이루고 뭐 시민의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다 좋은 발상입니다. 좋은 발상이신데 우선적으로 지금 그 2019 코로나 여파로 지금 그 2년 반 이상 지금도 우리 시민들이 그 거리두기에 대한 이런 사항이 정착화가 돼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런 데는 잘 그 왕림을 안 하고 외부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그 입주 상가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상가 입주자 대표분들에 대한 뭐 간담회나 이런 거를 주관을 좀 해보셨었나요? 예, 저희가 이제 개별 그 상가 그 주인들하고 1대1로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네. 일단 그 서정 관광 특구 협회 대표자분들하고만 좀 6월 달에 저기 한번 이렇게 했고요. 지금 7월 달에 이번 빨리 서둘러서 다시 2차 좀 진행되는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저번 같이 대표자분들 간담회를 하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게 좀 어느 정도 방향성 내지는 계획성이 좀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되어가는 걸 봐서 그때는 좀 구체화된 단계에서는 이분들한테 그 서정동이 그 상가 분들 한번 모시고 이런 걸 한번 지금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이러한 그 사업 계획이 쓰시면은요, 저희가 그 인력을 보충을 해서 가가호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대표자분과 이러이런 평택시청 송탄 출장소에서 이러한 그 시민이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다 하신 다음에 공청회나 간담회를 열어야 되겠죠. 공동체로서의 어떤 역할이 또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뜻이 과반수 이상 된다든가 3분의 2 이상의 어떤 비율이 된다고 하면은 어떤 이제 예산 확보를 해서 이제 집행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우선적으로 지금 뭐 평택시 전체적으로 주차란 때문에 엄청 지금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선 해결된 주차장 문제나 이런 부분이 해결된 다음에 이런 사업을 추후로 시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차장도 없이 그냥 거리 조성을 해놨어. 그러면 상가에 영업권을 피해를 주는 거고요. 이분들이 한 달에 임대료 내고 인건비 주고 이렇게 해서 삶을 꾸려나가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든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선 혜택을 봐야 되는 거고 추후로 뭐 시민들이 이제 혜택을 봐야 되는 건데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피해를 줘가면서 시민들의 어떤 걷는 거리를 조성하겠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사업 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상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과정에서 지금 유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보완을 하겠습니다. 55쪽 좀 봐주세요. 아, 54쪽 되겠습니다. 우리 저 강정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송탄동에도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발생하는 이유가 어떤 그 뭐 큰 이유가 있습니까? 보상을 안 해줘가지고. 예, 뭐 근본적으로는 좀 그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네. 이게 지연되고 이제 뭐 지체되고 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자, 이 안에서 또 이제 또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좀 더 어떤 그런 저기에 그런 활용도나 아니면 뭐 시급성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어떤 그런 교통 환경 이런 걸 이제 감안해서 하는데 예산상의 문제, 그다음에 어떤 그런 우선순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연되고 지체되고 어떤 그런 그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인해서 도로로다가 수용이 됐어요. 근데 이 수용된 그 토지의 보상 문제를 평택시에서 지금 해결 안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왜 나타나는 거죠? 돈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건가요?
예, 광역교통계획은 이제 그 사업 시행 주체별로 도로를 개설하는 거로 계획돼서 합승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광역교통개선 단시일 내에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연계해서 교통계획을 수립해서 가다 보니까 바로 설치 계획이 수립했다 바로 시작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사업이 좀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2년 기간이 지난 게 아니고 뭐 5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5년. 보상 못 받은 그 횟수가 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를 해서 평택시에서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를 해가지고 5년 동안 이 보상을 안 해준다는 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하늘채 아파트 진입로가 쪽 대로가 그 확보가 돼 있고요. 저 국제대학교 쪽으로 지금 이제 그 측면으로 장안천을 끼고 그 소로가 있지 않습니까? 안희록 식당 그 주변 거기에 대한 뭐 개선할 저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도로 그 도로도 이제 계속 건의 사항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개설하는 것을 이제 검토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채 아파트 입주한 지가 몇 년 됐죠? 대략 한 8년에서 9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사업 계획안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평택시의 도로 관계로 해서. 근데 이제 우선적으로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업을 우선순위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뭐 어차피 뭐 우리 국민의 세금과 시민의 세금으로다가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 같은 사항인데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삶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일부터 우선 추진을 해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도로의 가로 화단이라는 게 어떤 적이죠? 가로 화단. 가로 화단. 저희가 혹시 그 고덕 산업단지 주변에 그래서 이제 그 도로에 이제 현재 그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하고 저희 시하고 이제 협약을 해서 일정 구간 일부 구간은 이제 삼성전자에서 가로 하단을 설치키로 했고 일부 구간은 저희 시에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에 대해서 그 화분을 이제 1.5에 한 700, 폭 700짜리 정도 되는 화분에 화분 이동식. 네네.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화분 그런 구조가 그거 되어 뭐 있습니다. 가로 화단이라고. 네, 그거를 지금 설치한 명칭이 걸로 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면 그렇습니다. 그 삼성전자 앞에 그 불법 포장마차 그 철거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어제까지 저희가 대집행을 사실 하고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가장 그 메인 저기가 포장마차가 지금 70개가 있습니다. 저기 있는 게 63개, 그 맞은편에 7개가 있는데 그 맞은편에 7개를 어제까지 그러니까 월요일 그리고 수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저희가 영장을 15일부터 20일까지 받아가지고 그 7개를 집행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지금 뭐 철거 중이시죠? 예. 단계적으로? 네, 강제적으로 됐습니다. 저희가 용역하고 경찰 입회하에 저기를 했고요. 나머지 지금 그 터널을 이루면서 그 주 있는 63개 이분들은 원체 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기업적으로 이렇게 지금 저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그냥 소수의 작은 지금 현재 이런 행정력 가지고 사실 제압하기는 어려운 저기라 저희가 지금 절차는 받고 있습니다. 똑같이 저기 영장도 받을 거고 개고도 지금 개고 중이고 해서 이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저희가 8월 하순경에는 어제와 같이 대집행을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원체 지금 거기 근로자들의 어떤 물론 그분들이 어떤 식사를 지금 부족한 환경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뭐 식중독이라든지 도로 통행 방해라든지 그 공공적인 저기를 원체 훼손을 하고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칙상 저희가 또 그걸 그런 불법 행위를 관리를 하는 게 저희 행정기관의 의무이고 또 책임이기 때문에 절차를 저기 해서 8월 하순경에는 저희가 대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뭐 협조를 해주시나요? 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거 뭐 노점 관리뿐만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럼 뭐 식당도 더 보충을 해야 되고 근로자들의 어떤 그런 식당 환경도 이렇게 마련을 이런 거 제반 저기를 저희가 그 수시로 TF 회의를 통해서 하고 많이 협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뭐 포장마차 운영하시는 분들도 생계 어떤 유지 수단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 주변에 월세를 내가면서 그 고 금액의 월세를 내가면서 운영하시는 정상적인 영업장이 피해를 많이 가고 있으니까 그런 뭐 장기적으로도 꼭그 마무리를 줘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장안마을의 진입로가 과장님 어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장안마을? 그 저쪽에 지금 저 공사 때문에 임미도로로만 일단 만들어놨다고 그러던데요. 그 현재 그 지금 이제 그 장안마을에서 삼남대로, 그러니까 장안 하늘차에서 네. 삼남대로로 연결되는 그 중로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구간에 정상적인 도로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시 사업 구간은 지금 사업을 지금 공사는 완료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삼남도로하고 연결되는 접속 부분에 아직 토지 매입이 안 된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토지 보상은 저희 이제 그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제 위탁을 받아서 브레이티 사업 시행 주체에서 그 접속 도로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올 하반기면 아마 이제 안 되면 아마 수용 재개를 통해서 그게 마무리되면 현재 그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연결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도로를 하늘차에서 바로 접하는 부분이 아직 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의 토지 보상도 같이 수용 재개에 들어가는데 올 하반기까지 보상이 이루어지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브레이시티 토목공사 하시는 업체분들도 그 책임이 있는 게 뭐냐면 임의도로를 해놓고도 이제 그쪽이 불편하니까 이용을 안 하시는 그 장안마을 주민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충전소, 가스 충전소 그 가운데 길 있잖아요. 좁은 도로. 그쪽으로 지금 차량 통행이 꽤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길로 많이 이용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이제 차가 비킬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를 할 수 있으면은 뭐 한두 군데 이렇게 확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좀 가서 보시고요. 네, 그거는 지금 현재 공사가 지금 현재 그 의견을 이제 우리 주민 의견을 반영을 해서 현재 예산을 편서 공사가 발주가 됐고요. 두 군데 지역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돼서 피항할 수 있는 피항지를 만들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63쪽에 그 우리 강정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광고 쪽인데 저는 이제 그 전단지 그 그냥 무단 살포 많이 하잖아요. 전단지 명함 사이즈라든지 뭐 막 그 저 유흥업소 거리나 무슨 이제 저 젊은 분들이 많이 뭐 다니는 거리라든지 시내 한복판에 어떤 그런 거리에는 그런 야간에 그 전단지 살포가 엄청 심한데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새벽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엄청 애를 먹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 전단지 보면은 그 연락처가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뭐 핸드폰 번호 이런 부분을 착취를 해서 그 명함에 그 연락처가 올라온 그런 전단지는 그 해당되는 업소나 그 본인한테 과태료를 좀 부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례를 좀 상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예, 저 권진동 주과장입니다. 저 보충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단지가 좀 가장 밤에 문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저 기간제 근로 정비 야간 인부 2명을 기간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밤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에 대한 전화번호가 대부분 보면 대부 계약
뭐 좀 음란성이 좀 있는 네네. 그런 전단지도 있기 때문에 뭐 마사지라든지 예, 그런 그러다 보니까는 그 번호 갖고 한국통신이라도 해봐도 이게 대포폰이 돼가지고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들어오면 KT라든가 이런 데다 다 연락을 붙여 보내고 또 아니면 그 외에 이제 뭐 영업하는 그런 업소 같으면은 우리가 위생과에도 또 협조를 구해서 업체에 대한 사단법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더 정비하겠습니다. 그런 업소는 그냥 뭐 주기적으로 저기 위생 점검이나 이런 걸 내보내 가지고 전단지를 무단 살포 좀 덜하게끔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 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신동희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 의정구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기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중출장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한건 건설도시과장입니다. 한우식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안중출장소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건설도시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국도 77호선 포승산단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평택항 포승산단으로 통하는 국도 77호선의 상습적 정체에 따른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국도 정체 시 대형 차량을 마을 도로 이용에 따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은 1.2km가 되며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2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농어촌 도로로 개설하기 위한 기본 및 정비 계획을 완료하였고 현재 노선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 중에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포승읍 만호사거리 하수광고 정비입니다. 만호사거리는 하수광고 파손 등에 따른 장마철 배수 불량으로 상습적인 침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민원 해소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인 수원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조치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금년 5월 도로관리청과 출장소 간 하수관고 정비 방안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준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장마 기간 동안 배수 펌프를 통해서 우회 배수해서 시민의 불편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서해안 시대의 중추 기능을 위한 도로 확충입니다. 올해 서부 지역 도로 개설 및 확포장 26개 사업에 대해서 130억 6천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공사 추진이 8건, 보상 추진 23건, 설계 용역 추진이 19건입니다. 도로 건설 사업비는 용역비, 보상비, 공사비 등 3단계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사업별 진행 사항을 점검해서 2월 사업비와 불용액 발생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부 지역의 균형 발전과 개발 수요를 고려해서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가로 환경 개선입니다.
세계 장애인 역도대회를 대비해서 서부 지역에 낙후된 가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33억을 투입해서 안중 오거리에 보도 신설, 교통섬 경관 조명 및 수경 시설을 설치하였고, 포승읍에 위치한 선수단 숙소 주변과 인근 상가 지역에 도로 및 도보를 재포장하였으며, 국도 38호선 도로 시설물 정비 및 대회 주요 이동 동선에 대한 가로등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서 서부 지역에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가로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 환경 조성을 위해 낙후 도로 시설물과 포토를 정비하였고, 주민의 야간 통행권 확보와 범죄 예방을 위하여 가로등 정비 및 야간 경관 조명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던 5개 읍면에 찾아가는 건설 행정 간담회를 실시해서 건설 분야에 대한 주민 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32쪽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서부 지역에는 국가하천이 2개소, 지방하천 5개소, 소하천 10개소 등 총 17개의 하천이 있으며 숨은 5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주요 피해에 대한 대비로 하수관로 정비, 매널 및 빗문바지 준설 등을 실시해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특히 상습 침수 지역인 호승읍 만호사거리 일원에 대해서는 관리청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와 협업 체계를 갖추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하천 수문 점검 및 하상 정비, 하천 내 불법 시설물 정비와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청소 안내 및 기도 활동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건축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 허가, 처리 기간 단축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건축 허가 및 신고 건수는 총 292건으로 관련법 협의 기간을 최소화하여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였으며, 건축 공사장 86개소에 대해서 해빙기 및 우기 대비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건축물 디자인 향상과 정보 공유를 위해서 서부 지역 건축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한 민원 처리와 공사 현장 안전 점검, 사용 승인 건축물 수임 점검 등 현장성을 강화해서 건축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건전한 생활 밀착형 건축 문화 조성입니다. 불법 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건전한 건축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불법 건축물 행정 지도를 통해 원상복구 14건, 이행강제금 38건을 부과하였으며, 해빙기 대비 급경사지 등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31개소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불법 건축 행위를 지속 단속하고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 입주자 대표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 및 소통을 해서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가설 건축물 관리, 건축물 관리법 시행에 따른 행정 지원 등을 신속하고 안전한 건축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합니다. 36쪽입니다. 개발과 보존이 균형적인 개발 행정 추진입니다.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 보존의 조화를 고려한 개발 행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개발 행위 허가 협의 및 준공이 186건, 불법 개발 행위 단속을 통해 사건을 원상복귀하였으며, 해빙기 대비 대규모 공사장과 개발 행위 허가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개발 행위 허가 시 계획의 적정성, 기반 시설 확보,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발 행위 허가 대상지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하여 계획적인 지역 개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가로변 녹지 공간 특화 조성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서 녹지 및 가로수의 생육 환경 개선과 유지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세계 장애인 역도 대회를 대비해서 경기장 및 선수단 수소 주변 교통선과 가로하단의 꽃 특화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주요 도로변 가로수에 대한 생육 환경 개선을 하였고 구도심 환경 개선을 위해 녹지 내 연산홍을 식재하고 고사목을 일제 정비하고 가로수 가지치기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절꽃 식재 및 식생 관리를 철저하여 쾌적하고 생태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광고물 거리 만들기입니다. 세계 장애인 역도 대회를 대비해서 주요 도로변에 지주 간판과 국도변 불량 시설물을 정비하고 노후되고 방치된 광고물을 철거하는 등 도시 미관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지주 간판 107곳에 대한 철거 및 설치를 완료하였고 방치 광고물 63개소를 정비하였으며 홍보 그래픽 설치, 노후 시설 도색, 비닐하우스 정비 등 인면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주 간판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깨끗한 광고물 거리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 출장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 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3개 시군이 통합된 게 1995년이죠.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네, 95년 5월 네. 10일자입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제일 안 좋은 데가 사실 서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아쉬운 지역이 서부 지역이다. 그런 지역에서 우리 그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그 28쪽을 보면 국도 77호선에서 포승산달 연결도로가 지금 예산이 20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추경에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추경에는 편성을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죠? 네. 근데 이게 총 공사비가 203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지금 그 안출 건설도시과 본 예산하고 추경 정도까지를 다 합하면 1년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 사업 조금만 말씀해 예, 주시면 건설도시과 쪽. 지금 현재 300 대략 도로 개설 내지는 확장 사업비로 한 200억 정도 200억 예상하시면 정도 되죠?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관계되는 팀이 도로개발팀입니까? 아니면 정비팀입니까? 네, 개발팀입니다. 그 개발팀 그러면 200억 정도에서 개발팀이 1년 쓸 수 있는 금액이 대략 얼마입니까? 본 예산경으로 따지면 80억에서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금액을 가지고 서부 5개면을 다 도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3억 공사를 한다는 게 사실 안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큰 금액들은 제가 시장님한테도 누차 얘기했지만 이 방송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본청에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실린 금액 외적으로 줘야 된다. 이 실린 금액 안에서 203억 공사를 안출이나 송출이나 뭐 이런 데서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다른 데 공사 몇 년 동안 하지 말라는 말이랑 똑같거든요. 좀 이런 애로점이 분명히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자주 있는 사업들은 아니지만 이거는 본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물론 본청에서도 여러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이 금액을, 큰 금액을 가져가다 보면 또 기존의 사업에서 빠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렇지 그 본청에서 가져가서 그 사업을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면 안출에 실린 금액 외적인 금액으로 줘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되는 게 서부 지역 전체 주민들에 대한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그래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청 도로관리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좀 다해 보겠습니다. 네. 29쪽을 한번 보시죠. 포송 만호사거리 하수광고 정비 사업. 사실 홍수만 오면 물이 엄청 지금 여기가 갭니다. 제가 지금 잊어먹지도 않아요. 2년 전 8월 3일입니다. 홍수가 엄청 왔을 때 주변에 농경지도 침수도 있지만 제가 장화를 신고 갔는데 여기 현장을, 장화도 물이 넘칠 정도로 그렇게 물이 고여요. 이게 이제 이게 지금 수원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공사를? 네, 지금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준공은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준공은 아직 아직 안 됐고요. 되고 지금 이제 착공이 올해 된 거죠. 이제 착공만 착공도 했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까? 착공은 했습니다. 냈습니까? 착공계는 들어왔는데 예, 공사는 시작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언제 시작은 합니까, 이거? 자세한 이제 부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제 이 만호사거리 그 도로 침수 사항은 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도 2000년도에 새로 이제 건설도시가 오면서 지역 현안 중에 제가 최우선적으로 지금 파악한 사업 중에 이 만호사거리 그 침수, 도로 침수 개선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했던 도로관리청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와 수차례 문서 및 방문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여튼 저희 어떤 사정하고 민원들의 어떤 불만 등등 해서 다행히 하여튼 올해 상반기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현재는 공사가 발주가 돼서 업체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는 이제 아마 측량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본공사는 8월 초에 착공이 될 거로 알고 있고 마무리는 아마 12월 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제부터는 아마 사거리 일원이 침수가 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지금 이게 사거리 부분의 그 상가들 보면 상가들까지 다 침수될 정도로 약간 높은데. 맞습니다. 네. 예,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장화를 신었는데 장화 안까지도 물이 들어올 정도니까 상당히 물이 많이 지금 고이는 상태라, 이거는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본적인 원인을 좀 잘 찾아서 공사하고 나서도 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그다음에 페이지 31쪽 좀 한번 보죠. 서부 지역이 그 다른 지역 남부나 북부에 비해서는 그 축제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워낙은 19년도인가요? 그때가 19년도인 것 같은데 해군 이함대 쪽에서 이제 축제를 하기로 해서 2억 예산을 5천인가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확보를 했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었잖아요. 못했습니다. 근데 예. 이번에 추경 예산을 보니까 이게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그럼 언제 이게 축제가 하려고 합니까? 11월 11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당시 이제 과장님들이 안 계셨었고 담당자들이 안 계셔가지고 그 내용을 지금 모르는데, 그때 이제 축제를 준비하면서 도곡리 쪽, 공단 쪽이죠. 공단에 계신 주민들이, 거기 외국인들도 좀 많고 여러 가지 거기가 여건이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해군 그 이함대 사거리까지 올라오는 그 도로를 통해서 해군 이함대로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를 군원 저기 마냥 이제 진해 마냥 나무들을 좀 잘 좀 이렇게 가꾸고 그러고 또 이제 도도도 좀 정비를 해서 이제 그 도곡리에 있는 그 아파트나 뭐 공단에 있는 주민들이
걸어서 이제 그 축제장까지 가는 그런 거리를 좀 만들어 달라라고 그때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지금 예산이 지금 갑자기 이제 추경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는 그 작업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한번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과에서 한번 그 보도를 좀 정비를 본 예산에다가 담아서 정비를 좀 내년에는 해주시고 산림녹지과 쪽하고는 또 그런 협의를 좀 하셔서 얘기는 해놨는데 예. 해서 좀 그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좀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그 축제가 더 빛날 수 있게 본 예산 쪽에 좀 신경을 써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32쪽하고는 관련성이 있으면서도 좀 그 범위를 좀 벗어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난번 아마 우리 그 소장님도 오셨었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도 오셔가지고 그 민원 문제 때문에 이제 같이 논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안중역 부분 그 박스 네네. 통로 거기는 반드시 해결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 박스 뭐 직접 보셔서 알겠지만 박스를 통해서 좌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가는 그 도로들이 90도 이상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위험해요. 거기가 경사도 많고 나중에 이제 겨울에 아마 눈이 오고 그러면 거기가 그 부분이 아마 응달이 돼서 빙판길 때문에 대형 사고가 날 소지도 좀 많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왔던 그 모서리 부분에 있는 하수관정 그 좀 뒤로 미루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너무 경사가 급하니까 원만하게 좀 우측으로 갔을 때 경사가 급한 거 좀 깎는 부분. 네. 그 다음에 좌측은 하수관정을 좀 뒤로 미루면서 좀 원만하게 가는 부분. 그 다음에 아마 소희건설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사가 급해서 이제 얼어서 빙판길이 오다 보면 그걸 뭐라고 하나요? 자동 염사 분사 장치인가요? 염사 분사 장치. 예. 그 장치를 반드시 좀 설치할 수 있게 그 소장님하고 우리 그 건설도시과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게 다 완공이 되면 출장소로 또 관리 주체가 또 넘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좌우지간 뭐 안출 건설도시과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제 녹지과도 그렇고 우리 그 출장소 그 직원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건설 도시과 질의는 마치고 녹지과 쪽 한번 제가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35쪽에 보면 지금 가설물들도 많고 이제 불법 건축물들 문제 때문에도 지금 많이 문제가 지금 파생이 되고 이 특히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게 민원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서 상대가 꼭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참 처리하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이게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 그 절차가 시행 조치를 내리고 나서 그 3개월간 우리가 완전 그 불법 건축물을 철거라고 공문을 보내고 이후에 바로 고발 조치 들어가는 겁니까? 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불법 건축물이 이제 발생하는 거 이제 예전에는 민원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소방 쪽이 이제 그 화재 때문에 강화되다 보니까 소방 현장 점검에서도 한 상당히 많이 점검이 되다 보니까 예전보다 불법 건축물 발생률이 저희 출장소뿐이 아니라 본청들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이제 불법 건축물이 이제 인지가 되면은 먼저 이제 그 건축주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이제 당신 선생님이 이런 불법 사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인정을 하십니까? 이제 이거를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거의 보면은 불법은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전 이견 통지를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언제까지 시정하라고 시정 명령을 2회에 걸쳐서 보낸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이견 조회하는 게 한 15일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시정 명령 1차 보내는 게 한 달. 그다음에 이제 2차 또 하는 게 한 달.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가 이제 그 이견을 받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 오래된 것들은 이게 건축법이 이제 공소시효가 5년이다 보니까 5년 이상 된 거는 저희가 고발해야 이제 그 경찰서나 이제 그 혐의 없음을 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직접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최근 것 같은 경우는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같이 매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5년 이하 된 것들은 그 3개월 동안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고 조치를 취하면 바로 고발 조치를 한 상황에서 그 벌칙금을 낸 상황에서 그게 또 그 만약에 그 원상복구를 안 시키면 계속 이행 강제금을 1년마다 또 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참 이게 경기가 어려운데 참 정서적으로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법적으로 보면 불법 건축물이고 또 민원의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집행할 수밖에 또 없는 또 현실인데 뭐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어떻게 됐든 불법 건축물이 먼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는 게 먼저 우선인 것 같아요. 뭐 오래된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보면 그 새로 짓는 건물들이나 새로 상가하시는 분들이 바로 들어가서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홍보도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37쪽에 보면 제가 이제 누차 안철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송담 초등학교 자리 이제 그쪽에 이제 꽃들을 식재를 지금 하고 있죠. 송담 초등학교 자리가 한 몇 평 정도 되죠? 그게 면적이?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큽니다. 거기가 지금 관리하기가. 그쵸, 너무 저희가 크고. 지금 현재 1년에 관리 예산이 한 1억 3천. 1억 3천 정도 들어가죠. 네, 근데 1억 3천을 투입하고도 상당히 효과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또 예산 허구의 문제도 있고 예산은 보통 이제 12월이 돼야 완전 확보가 돼서 그 다음에 1월서부터 집행이 되는데 사실 유채꽃하고 코스모스 심는데 유채꽃은 11월 달에 심어야 사실은 발화율이 제일 높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2월, 3월에 심으면 발화율이 그만큼 떨어지고 그렇다 보면 꽃들이 많이 피지 않는 상황인데 뭐 예산은 12월에 확보가 돼서 1월 달에 뭐 2월, 3월에 이제 시행을 하다 보면 제대로 꽃이 안 피고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5, 6월에 가서 제대로 안 피는데 6월 달 가면 또 바로 그걸 벼야 되는 왜냐하면 코스모스는 또 6월 말에 또 심어야 되니까 그러면 피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6월 말에 또 코스모스 심기 위해서 또 자르고 이러다 보니까 1억 3천이라는 비용이 매년 들어가는 거에 비하면 사실 효과적이지도 않고 주민들도 제대로 뭐라고 할까요? 거기서 힐링할 수 있는 어떤 여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꽃식재에 대한 부분을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방안을 그게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뭐 텃밭을 일부는 하고 나머지는 또 꽃을 하던 한쪽 종류로 뭐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좋은 방향으로 한번 찾는 게 맞지 않나. 그렇지 않고 매년 1억 3천 들어가면서 꽃은 제대로 피지 않는 이런 상황이 오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혈세 낭비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주시고 다만 거기가 꽃을 심게 된 이유가 송담초등학교를 세워준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송담초등학교가 안 들어오니까 방치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풀들 또 많이 나고 이제 뭐 모기도 많이 생기고 또 주민들을 그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사실은 시에서 그거를 시행한 건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여러 방안 중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검토를 해가지고요. 예. 그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잠깐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소장님하고 과장님 이제 저희 본 회의에서는 호칭을 정확하게 위원님 호칭을 좀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35페이지에 보면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원상복구 시정 명령에서 이행 강제금 부과 제도가 있어요. 저는 뭐를 여쭤보고 싶으냐면 평택항에 38번 도로가 있죠. 해안도로가 그 현덕지구하고 이종 배후
항만 단지 그 38번 도로 쭉 가면 왼쪽하고 오른쪽에 꼭 그 저기 영업 행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조개구이집도 많고 뭐 이렇게 식당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이제 농림 지역인데 그 현덕 장수리라고 그래요. 근데 농림 지역에 현덕 그 지구 70만 평 그 수영 저 해안도로에 있는데 거기에 오래전부터 이제 영업을 하는데 그 농림 지역인데 농가주택에서 이제 그 뭐랄까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집뿐만 아니라 거기가 몇 가구가 쭉 가면서 이제 많은데 그 이행 강제금이라고 이제 그거를 매년 내고 이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평택 그쪽에 그 안중 쪽에 그쪽에 이행 강제금 내는 그 뭐라 그러나 가게 상가들이 몇 가구나 되는지요? 지금 저희가 그 한 500건 정도 네.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1년에 저희가 부과하는 거는 발생되는 게 한 150건 정도 불법이 발생해 가지고 네. 있지만 이제 계속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는 한 500건 정도가 현재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에 이게 오래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벌써 한 25년 정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강제 이행금을 내고도 영업을 하잖아요. 영업을 하는데 이거 조치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아까 이제 그 불법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지금 이제 불법을 발생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그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매게 되면 이분들은 일단은 사법적인 그 처분은 다 끝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불법 건축물 자체가 이제 법에 맞으면 저희가 이제 추인을 다 시켜줍니다. 이제 법에 맞으니까 사후 허가를 들어오면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네. 못 받는 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차장이 없다든지 뭐 건폐율이 초과됐다든지 네. 이런 건물에 한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부과를 시켜야 되는 이런 거다 보니까 근데 전에는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거를 뭐 5회 정도 뭐 이제 서민 이런 것 때문에 해놨는데 근생이라든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제도상에서 이거를 뭐 규제. 중단하든지 이런 규정은 아직 없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한간에서는 이런 거를 어떻게 이제 무슨 그쪽에 뭐 이제 관광 단지 앞에고 뭐고 그러니까 이제 양성화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도 있는데 이건 어쨌거나 이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영업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불법이라고 보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의 애로 사항도 이제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거기에 어차피 현덕 그 지구라고 개발이 될 거고 앞으로 이종 항만 단지가 이제 앞으로 생기잖아요. 이제 이러는데 보면 그 아산만 조개구이집 많은데도 이렇게 보면 이행 강제금을 내고 하시는 분들이 하수연을 하면서도 영업을 하는 거 보면 강제금 내고도 견딜만 하니까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애로사항 얘기를 많이 이제 해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치나 그리고 이분들이 뭐 연수가 지나고 하게 되면 그 과징금이 더 추가로 부과되는가요? 이게 이제 그 이행강제금이 보면은 이제 지가 예. 이제 과세 표준에 따라서 보니까 이제 공시지가가 이제 올라가는 것 때문에 네. 이제 그 올라가지만 이제 건물 감가상각이 돼가지고 또 건물 가격이 떨어지는 거하고 비교돼 가지고 이제 그래서 결국 재산세 내는 그 기준으로 부과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거를 접해 오신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이제 해주셔서 요즘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가 궁금해서 여쭤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남영 의원입니다. 우리 신동희 안중출장소장님, 또 우리 노한건 과장님, 한호식 과장님, 먼 거리에서 오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저 신동희 소장님은 위에 계시다가 소장으로 가셔서 많이 바쁘시죠? 네. 지역 파악하느냐고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김영주 의원이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보충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사실 서해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그 먹거리 거리로 그쪽에서 그 영업을 왕성하게 하셨었는데 지금 이제
빈집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부지가 지금 국유지인가요? 아니면 시유지인가요? 사유지인가요?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근처는 그 도로변 근처는 거의 다 저 해수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평택시에서 지금 이제 그 평택구 관광개발 계획도 있고 그런데 참 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서해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이제 차들의 유속이 저 흐름이 빠르다 보니까 아산만 그쪽으로다가 오셔서 옛날에 칼국수 많이 드시고 뭐 그 지역의 특산물도 많이 드시고 그렇게들 이용을 하셨는데 평택시에서 그 음식 특화거리 조성을 해가지고 그 해양수산부 토지역이라고요? 이망직으로 저 지정돼 있어가지고요. 네, 거기는 그거를 또 뭐 임대를 해서 용도 변경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어, 지역 잠깐. 이망지구나 신안방법 특별조치법에 저촉이 돼서 네. 식당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거는 저 뭐예요, 저 수산물 판매장만 가능합니다. 아, 판매장만 네. 판매하면서 뭐 노상에서 뭐 조개구이 이렇게 먹고 그러는 거는 뭐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 뭐 공무원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뭐 우리 김영주 의원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평택 시민들이 그 아산만을 많이 이용을 하시다가 우리 그 충남의 그 앞에 있는 여기가 어디죠? 네? 사교천이 아마 지금 엄청난 그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평택시에서 기회를 놓쳤다는 게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 37쪽에 보시면 그 가로 환경 개선이라는 37쪽 여기 이제 녹지공간 특화 조성 이게 이제 가로수 지금 이 식재 나무죠? 느티나무, 왕벚나무 이런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이 앞으로 평택시에서 가로수를 결정을 할 때 시내권에 있는 도로변 가로수하고 시외권에 있는 도로변 가로수하고 도로 폭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정이 있어서 대로변에 있는 가로수하고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이 식재를 잘 결정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시내 다니시다 보면은 나무 키 높이가 보통 3층, 4층 건물 높이까지 올라가요. 네. 그거를 이제 일일이 다 전지를 해서 나무를 가꿔야 되는데 그 유지관리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제때에 전지 작업이나 이런 사업을 못해서 전선하고 나무하고 막 엉켜 있어요. 통신 케이블하고 그런 부분은 사실 그 시내권의 가로수의 역할을 못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공원녹지과 소관이죠. 네. 이제 앞으로 우리 평택시가 이제 시가지 중심이 많이 이제 발전이 되고 이제 농촌부라고 이제 축소되고 이런 도시로 변하고 있는데 시내권 내의 가로수를 식재를 할 때는 키높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식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저 본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 더 광고물 아까도 이제 송탄출장소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 무단 불법으로 배파하는 그 스티커 이제 뭐 전주나 이런 데다가 뭐 버스 정류장 뭐 이런 데다가 이제 무단히로 부착하는 광고도 많고 또 그 시내 전단지 살포 명함 사이즈 광고 그 살포 엄청나거든요. 안중 서부 지역은 어디가 이렇게 명함 불법 무단 살포하는 게 어느 지역이죠?
새벽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 명함에 기재된 그 전화번호를 확인하셔서 그 장소를 찾아가셔가지고 우리가 뭐 법적으로 뭐 위생검열이라든지 여러 이런 단속을 강하게 해서 뭐 휴업이나 폐업을 할 정도로다가 광고 전단지 그렇게 무단히 살펴보고 다니면은 앞으로 이런 제재가 있다는 것을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 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